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해도 웬만해서는 거의 듣고만 있죠. 거기다 제 흠이 될 수도 있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제 기분이 나쁠 이야기는 절대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곳에는 제가 꼭 나와 제 사연을 보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게 됐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은 저에게 생겼던 일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창 대학 생활을 하던 20대 젊은 시절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던 저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당장 결혼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워낙 어리기도 했고 학생이었던 저희에게 결혼은 먼 이야기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이 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닌 건지 학생이었던 저희에게 아이가 생기면서 저희는 급히 결혼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과 결혼을 겪으며 마음고생이 많았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시모가 절 반겨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시모는 절 맞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혼전 임신인데다가 저희 친정집 환경이 넉넉하지 못했던 탓인지 시모가 절 못마땅해 하며 결혼 전부터 구박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린애가 얼마나 발랑 까졌으면 벌써 애를 만들어? 아니, 집안도 넉넉지 못하다 그러면서 없는 형편에 부모가 대학까지 보내줬으면 성실하게 공부나 할 것이지. 어쩐다고 남자를 꼬셔서 괜히 남의 아들 앞길을 막어? 내가 우리 아들 졸업만 하면 아들 호강받으며 사는가 했더니 쟤는 대체 어디서 저런 걸 만나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운 줄 알아? 그때 저는 고작 대학생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여유가 없으셔서 딸이 결혼하는데 많은 걸 해주지 못하셨습니다. 당장 혼수 비용도 걱정인 마당에 보통 부부들처럼 예물 예단 같은 걸 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자 시모가 그걸 무척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하나 있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바라는 게 많았는지 제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집을 온다며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무시를 해댔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난 그쪽들과 사돈 맺고 좋아할 만한 그런 입장 아니에요.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수준이 맞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필이면 애들이 자기들끼리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지만 원래 난 급이 맞는 사람들이랑 사돈을 맺고 싶었다고요. 아니 나는 건물도 있고 해주려면 해줄 게 많은데 그쪽에선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듣자 하니 뭐 해올 것도 없고 예물 예단도 어렵다고 하던데. 그래도 내가 건물 있어서 덕분에 애들 살 집이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거 아무리 봐도 내가 믿지는 장사잖아요. 아이, 아들 가진 부모가 죄지. 요즘 세상엔 다들 반반 결혼한다고 남자가 집해와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집해오면 그쪽에선 예물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애들 신혼집은 내가 해줄 테니까 고마운 줄이나 하세요. 그렇게 저희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시모였지만 그렇다고 시모가 저희에게 대단한 것을 해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있다며 집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생색내던 그 건물이 알고 보니 다 쓰러져가는 작은 2층짜리 건물이더라고요. 심지어 그마저도 월세를 많이 받겠다고 가뜩이나 좁은 집을 더 좁게 원룸으로 나눠놔서 보통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 좁고 열악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집이 좁은 건 둘째 일이었습니다. 좁은 것도 좁은 거였지만 그 건물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더 문제였거든요. 허름하고 좁은 원룸이라 월세가 쌀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집에는 좋은 이웃이라 할 법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맨날 술 마시고 소동을 피우는 주정뱅이에 혼잣말하거나 괜히 시비를 걸어오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에 그 좁은 집이 터져라 쓰레기를 모아두고 사는 할머니 때문에 온 건물이 벌레투성이에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무섭고 더럽고 불편한 그 건물에서 어떻게 살라는 건지. 특히나 임신까지 한 저로서는 도저히 마음 편히 지낼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시모의 말만 믿고 있던 저희는 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당장 급히 들어갈 마땅한 곳도 없었고 현실적으로 대학생인 저희가 모아둔 돈도 없다 보니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너무 끔찍하고 힘들었지만 왠지 죄송한 마음에 친정 부모님께는 도저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혼집이 마음에 드냐는 부모님께 괜찮다는 거짓말을 해야 했죠. 하지만 그런 거짓말은 오래갈 수 없었고 결국 친정 부모님께서 제가 지내는 곳의 환경을 아시곤 난리가 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아? 세상에, 사돈은 이런 곳을 애들 신혼집이라고 해주신 거니? 임신해서 가뜩이나 조심해야 할 애를 어떻게 이런 곳에 지내게 할 수가 있어? 안 되겠다. 엄마가 당장이라도 새 집 알아볼 테니까 이사 가자. 부모님은 딸이 그런 곳에서 지낸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 당장 이사를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없는 형편에 어렵게 돈을 마련해 저희에게 전셋집을 구해주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무리를 하셨다는 걸 알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지만 시모는 그 일로도 저희 부모님을 욕하기 바쁘더라고요. 아니, 공짜면 감사히 여기고 살면 될 것이지 뭐 한다고 전셋집을 얻어? 그리고 너희 부모는 집 해줄 돈이 있었으면 진작에 해줄 것이지. 결혼할 때는 배째라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라니? 이럴 거면 차라리 결혼할 때 예물이나 제대로 하지. 그때는 돈 없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앓는 소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전셋집을 구해줘? 이래서 사람 말을 쉽게 믿으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기적이라서 돈 없다 앓는 소리들이나 할 줄 알지. 에이, 하여간에 너나 너희 부모나 우리 모자 등쳐먹으려고 작정했나 보구나. 시모가 제 면전에 대고 그런 소리라더라고요. 죄 없는 우리 부모님에게 못할 말을 하며 욕을 하는 시모를 보며 속이 상하고 화도 났지만 전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저도 친정 부모님 욕먹이지 않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화라도 냈겠지만 그땐 너무 어리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 상황이 그냥 무섭기만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옥황상제라도 되는 양 욕을 먹어도 참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하는 줄만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친정 형편이 어려운 게 제 흠이라고 생각해서 차마 시모에게 대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당하고 참기만 하다 보니 시모도 절 우습게 보고 더 무시하며 괴롭혔던 거죠. 그렇게 저는 이후에도 살림을 못한다느니 애를 못 키운다느니 갖은 이유로 시모에게 욕을 먹어야 했고 어느새 시모에게 괴롭힘 당하는 게 당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시모에게 잘하려고 노력했고 저희 부모님도 딸 가진 부모로서 절 위해 시모에게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늘 사돈에게 조심하고 잘하려 했지만 그럼에도 시모는 저를 괴롭히고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시모한테 모진 시달림을 받으며 지내던 도중 안 그래도 육아와 아르바이트로 정신이 없던 제가 더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남편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생각한 것과 달리 취업이 늦어지게 되면서 제가 밖에 나가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됐거든요. 저는 남편의 취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취업 준비에 100% 쏟아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남편이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거든요. 당장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면 세 식구 살아가는 생활비가 많이 부족했고, 그러므로 인해 제가 밖으로 나가 돈을 벌며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많아졌지만 남편의 취업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힘들겠지만 남편이 취업하면 모두 해결될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벌던 목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늘리기로 했어요. 그러려면 진우를 맡겨야 했죠. 처음엔 시모에게 아이를 맡기려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멀리 사시기도 했고 두 분은 아직 생업을 해야 생활이 가능하신 상황이라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으며 집에서 쉬고 있는 시모한테 진우를 맡기는 게 낫겠다 싶었죠. 하지만 저도 시모의 성격과 아이를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맨입으로 진우를 맡기려고 하진 않았어요. 진우를 봐주시는 대신 일정 금액을 드리겠다고 했죠. 그리고 진우를 맡길 수밖에 없는 저희 사정을 남편과 같이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돌아오는 대답은 시모의 신경질적인 난리였죠. 그래, 내가 왜 이 말은 안 했나 싶었다. 아니지, 언제 말하는가 싶어서 벼르고 있었어. 내 속 뒤집는 게 전문인 네가 애를 안 맡긴다는 게 말이 되니? 근데 너 너무 양심 없지 않니? 네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애를 맡기니?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것도 없어. 결혼해서는 시어머니 생신날 남들처럼 비싼 선물은 해줬어? 그러면서 이런 부탁은 턱턱 잘만 한다, 어? 그리고 너 우리 아들 취업을 핑계라고 대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 우리 성민이가 취업 못한 이유가 너 때문 아니야? 네가 네 남편 뒷바라지만 잘했어도 얘가 이렇게 집에 있겠어? 진작에 양복 입고 회사 생활하고 있지? 내가 너 결혼할 때 네 부모님 앞에서 말했지? 네가 우리 아들 발목 잡는다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 결국 너 때문에 우리 성민이가 취업 못한 거 아니야? 어머니, 그게 왜 이 사람 탓이에요? 제가 준비를 덜 했고 부족해서 취업 못한 걸 왜 이 사람 탓을 하시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미안해야 하는 사람은 저 아니에요? 지난 4년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제 역할 못하고 생활비도 벌어오게 만든 사람이 저인데 왜 이 사람 탓을 하시냐고요? 지금도 이 사람이 저 취업하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돈 벌러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 얘랑 그 정도 살았으면 콩깍지 벗겨질 때도 되지 않았니? 근데 아직도 콩깍지가 씌어서 얘 편을 들어? 그리고 네가 취업 못한 게 왜 얘 탓이 아니야? 애초에 얘가 임신만 안 했어도 네가 공부에만 집중하지 않았겠어? 그럼 얘 탓이지? 그건 또 무슨 억지세요? 임신이 왜 이 사람만의 탓이에요? 임신이 혼자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임신하는데 제 탓이 가장 큰 거 아니에요? 또 이 사람이 저 때문에 임신하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요. 이 사람 대학도 꽃다운 나이에 즐길 거리도 다 저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런데 됐어, 그만해 여보. 어머님 알겠습니다. 저희도 진우를 꼭 맡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맡아주실 수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른 방법 알아볼게요. 저희 친정에 맡겨도 되고요. 너는 말해도 뭔 말을 그렇게 하니? 꼭 내가 진우 보는 걸 귀찮아하는 것처럼 말한다? 그리고 내 입에서 안 보겠다 그랬니? 네가 하는 행동이 괘씸하다는 거지. 그래, 맡아줄게. 근데 처음에 말했던 돈 가지고는 안 된다.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고작 그 돈 받고 애를 봐? 사람 쓰면 그것보다 몇 배는 더 줘야 하는데 더 줘라. 처음 말한 돈의 2배 정도. 네? 2배요? 어머님, 조금 전에 저희 사정 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여윳돈 벌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당장 필요한 생활비 메꾸려고 나간다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수고비 적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정한 금액인데 거기서 2배를 말씀하시면 저희 너무 부담돼서 못 드려요. 내가 얼마나 고급 인력인데 그 금액을 받아? 그리고 내가 진우 친할머니인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보겠어? 그렇게 따지면 2배 부른 것도 싼 거지. 쉽게 말해서 사람 불러다 시급으로 따져봐라. 그래도 내가 덜 받는 거 아니냐? 그렇긴 한데 저희도 돈 한 푼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보, 됐어. 그만해. 애초에 여기 온 게 잘못이다. 그냥 원래처럼 내가 일하고 공부하는 걸로 하자.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할게. 여기서 이런 대접받지 말자고. 성민이 넌 또 왜 난리야? 쟤도 가만히 있는데. 당장 2배가 힘들다면 우선은 지금 너희가 말한 돈만 주고 나중에 못 받은 2배 값을 얹어서 주던지. 그럼 부담도 덜 될 거 아니야. 저희 사정을 뻔히 알면서 손주를 봐주는 것 가지고 흥정하는 시모의 모습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2분께 부탁하는 게 저희에게도 또 아이에게도 낫겠다 싶었죠. 저희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친정 부모님께 찾아갔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시모와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진우를 봐주시는 걸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도움 줄 수 있는 게 진우를 봐주는 것밖에 없다며 오히려 저희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저희가 수고비로 드리겠다는 돈도 받지 않겠다고 끝까지 거절하셨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했어요. 다 큰 자식이 되어 품까지 떠나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려야 하는데 도리어 계속해서 도움만 받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한사코 수고비를 거절하시는 부모님께 계좌로 돈을 먼저 넣어드렸습니다. 이후 진우는 친정 부모님께서 봐주셨고 저는 돈을 벌러 나갔어요. 원래 하던 아르바이트에서 시간을 연장해 일했고 일도 더 늘렸죠. 또 바깥에서 하는 일 이외에도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하거나 친정에서 돌아온 진우를 돌보며 할 수 있는 부업을 했습니다. 우리 세 식구와 남편 공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었죠. 그렇게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로 대박이 터졌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손님이 없는 시간과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 틈틈이 제 삶이 담긴 만화를 끄적거려 SNS에 올리곤 했는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제 SNS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만화 한 컷에 자기들 상품을 넣어서 그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광고 연락도 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웹툰 업체에서 정식으로 연재 제안을 받기도 했죠. 절대 이런 일을 예상하고 그린 만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얼떨떨하기만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숨을 좀 돌릴 수 있을 때는 이미 제법 인기 있는 웹툰 작가가 되어 있었죠. 사람들에게 제 만화가 사랑받는 것도 좋았지만 다른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전보다 삶의 여유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말이죠. 매주 마감 시간에 맞춰 그림을 그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여러 손님의 비위를 맞추고 몸을 쓰며 고생하는 일보다는 나았어요. 또 집에서 진우 돌보고 남편을 뒷바라지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만족스러웠죠. 이제야 보통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산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 살림살이가 나아지자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달라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모였죠. 물론 시모에게 제가 웹툰 작가가 된 걸 숨겼던 건 아니었어요. 웹툰 연재 제안을 받고 계약을 한 뒤 제 계약금으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땐 시모가 절 무시했어요. 만화 가지고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냐면서 말이죠. 뭐? 웹툰? 세상 참 웃기다.
그냥 만화라고 부르면 될 걸 뭘 또 웹툰이라는 말로 번지르르한 척 꾸민다니? 아, 그래서 그거 하게 됐다고 이 비싼 소고기를 사는 거야? 나한테 선물도 하고? 아, 뭐 나야 대접받아서 좋긴 하다만 너도 참 생각 없다. 만화 그까짓 걸로 벌면 얼마나 번다고 벌써부터 사치를 하니? 아유, 생각 없는 것. 사치가 아니라 어머님과 저희 친정 부모님께는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해서 또 해드린 게 없어서 이렇게 대접해 드리려고요. 이거 외에는 저희 전과 똑같이 아끼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글쎄다. 그래도 이 고기가 쉽게 목구멍에 넘어가진 않네. 이러다 또 일 끊기면 나한테 먹었던 소고기값 토해내라고 할까봐. 화가도 아니고 만화로 무슨 돈을 번다고. 아유, 응원해준다고 어디 덧나는 것도 아닌데 좋은 마음 가지고 음식을 사는 제게 시몬은 무시하는 이야기만 했어요. 그러다 옆에서 저희 집 형편이 피는 걸 보고는 제게 돈을 얼마씩 버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시모가 물어보는데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분명히 시달리는 일이 생길 것 같아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버는 돈보다 훨씬 적게 말했고 그마저도 정확하게 얼마다 말하진 않고 뭉뚱그렸죠. 하지만 나아지는 저희 집을 들여다보며 시모는 대충 제가 버는 돈을 예상했어요. 그때부터 제게 달라붙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기 시작했죠. 솔직히 시모가 제게 요구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시모에게 도움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받은 도움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굳이 따져보자면 결혼하자마자 갈 곳이 없던 저희가 시모가 선심 쓰듯이 내준 그 낡고 좁은 원룸에서 잠시 생활했던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결국엔 저희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낸다는 걸 아시게 된 친정 부모님께서 돈까지 빌리시며 저희에게 전셋집을 구해다 주셨으니까요. 그것 외에는 저희가 시모 수발을 들면 들었지 작은 것 하나 받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너 지금 집에서 그림 그리고 있지? 그럼 너 나랑 병원 좀 가자.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나 리프팅 시술 좀 받으려고. 마침 내가 예약을 건 피부과가 있는데 거기 다른 사람 예약 취소되어 자리가 났다고 하길래 지금 가려고. 죄송한데 저 작업 중이라 오늘은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마감이 내일이라서요. 위험한 시술이에요? 제가 꼭 같이 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 뭐 같이 갈 필요는 없긴 한데 너 만화 그리는 거 금방 끝낼 수 있지 않니? 나랑 병원 갔다가 후딱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되면 좋은데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서요. 죄송해요. 아이, 그림 좀 그린 거 가지고 무슨 예술작품 그리듯이 말하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 그럼 내가 너희 집까지 갈 테니까 네 카드 좀 줘라. 아니면 내 통장으로 돈을 넣던가. 네? 왜요? 아이, 그럼 시술만 받고 와? 아, 누가 공짜로 해준다니? 아, 당연히 결제해야 할 거 아니야. 결제요? 시술하는 비용을 저보고 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네가 내야지. 누가 내니? 아, 어머님,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저번에 피부과 관리받는 것도 제가 결제해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저번 주인데. 그래서 뭐? 시엄마한테 그 돈 쓰는 게 아깝다는 거야? 내가 이제까지 너희 사는데 얼마나 도움을 줬는데 입 싹 닦으려고 그러니? 그 돈 몇백이나 된다고 그래? 하여튼 내가 이기적이라 자기가 받은 건 죄다 잊고 준 것만 기억하네. 아, 그래서 너 어떡할 거야? 돈 줄 거야? 카드로 줄 거야? 어? 물론 시모가 요구해 오는 걸 모두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땐 남편도 취업에 성공해 직장을 다니고 있었을 때라 남편이 시모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적당한 선에서 끊어줬어요. 저도 시모의 낯짝 두껍고 몰상식한 행동에 원래 해줄 것도 돈을 줄여서 했고 시모에게 해줄 걸 줄여 남은 돈은
원래 저희 친정 부모님께 해드리려던 것에 보태곤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집을 사드리진 못했지만 이전 살던 집보다 쾌적하고 넓은 전셋집으로 옮겨드리기로 했죠. 그제야 번듯이 친정 부모님께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자식된 도리를 할 수 있어서 가장 뿌듯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가장 기쁘고 뿌듯했던 일이었죠. 이제 앞으로 평생 두 분께 이제까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되갚으며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갚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며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받기만 하던 제가 이제야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호강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부모님께서는 절 기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죠. 그때 받았던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고 앞으로도 그만큼 힘든 시기는 없다고 장담할 정도로 힘들었죠. 만약 제 곁에 남편이 없었더라면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 곁을 지켜주고 제가 기댈 수 있게 안아줬던 남편 덕분에 그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죠. 남편은 충격을 받은 절 대신에 친정 부모님의 장례를 관장해줬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절 보살펴줘 조금씩 기운을 차릴 수 있었어요. 기운을 차리고 나서는 남편이 제 손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일부러 정리하지 않았던 부모님의 유품을 제 손으로 마무리하게 됐죠. 그러려면 이번에도 진우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진 친정집으로 가야 했고 남편은 그동안 절 보살펴준다며 월차에 연차를 썼던 상황이었거든요. 당연히 시모에게 찾아갔죠. 그런데 이번에도 시모 입에서는 곱게 진우를 봐주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술 더 떠 아직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충격이 가시지 않은 제가 마치 그 핑계로 놀러가는 사람처럼 비꼬기 시작했죠. 뭐? 정리를 하러 가? 아이고, 무슨 놈의 장례를 한 달 동안 치르냐? 장례 치른다고 며칠, 충격받았다고 또 며칠, 거기다 이번에 유품 정리한다고 며칠. 아주 장례 한번 치르고 뽕을 뽑는구나, 뽑아. 예, 이 세상에 부모 죽은 사람이 너 하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도 부모 죽으면 너처럼 한다니? 너처럼 슬프다고 남편과 자식 내팽개치고 있어? 이게 아주 노는데 맛을 들여서는 이제 별별 핑계를 다 대고 있네. 왜? 이참에 아주 푹 쉬게 내가 핑계 만들어줄까? 나도 죽어? 뭐 나도 죽을까? 그럼 아주 휴가를 떠나시게. 시부모도 부모인데 나까지 죽어주면 아주 푹 쉴 거 아니야. 너 그러지 말고 솔직히 말해라. 나한테 귀찮은 애 맡겨두고 놀러 가려고 하는 거지? 너 돈 좀 들어오니까 애 내팽개치고 놀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어딜 놀러 가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자식으로서 슬픈 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근데 제가 부모님의 돌아가신 걸 이용해서 쉬러 간다고, 놀러 간다는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요, 평생 안 쉬어도 되고 집안일이든 육아든 그냥 일이든 쉼 없이 해도 되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살아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저 뭐든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놀고 오는 것처럼 사람을 매도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실 수 있으세요? 하! 이제 네가 시어미한테 덤비기까지 하는구나.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아니면 뜨끔해서 열내는 거야? 왜? 뭐 겉으론 말을 그렇게 해도 속마음은 내가 말한 거 그대로라. 내가 너 그동안 한 짓을 알게 돼서 그래.
너 돈 벌고 나서 네 부모한테 엄청 잘해줬더라? 나한테는 뭐 하나 해주는 것도 곱게 해주는 게 없더니 네 부모는 해외여행까지 보내줬더라고? 돈 가지고 사람 차별한다 그거지? 내가 너네한테 얼마나 해준 게 많은데 그것들 싹 다 잊고 그리고 그렇게 호강하다 뒤진 사람들 가지고 뭐가 슬프다고 난리냐? 남들 다 겪는 일 가지고 왜 유난을 떨어? 뭐라고요? 호강이 뭐요? 방금 한 말 또 해봐요. 유난이고 부모 뭐라고 한 거 또 해보라고요? 당신 내가 우리 부모님께 얼마나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는 줄 알아? 좋은 모습 얼마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제야 조금씩 자식 노릇하고 있는데 이제야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 갚아나가고 있는데 한나란 씨의 두 분을 떠나보낸 내 심정 당신이 아냐고? 손주 며칠 봐주는 게 당신 인생에서 그렇게도 큰 손해이고 피해야?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잘해주지 않은 인간이 이럴 때라도 좀 잘해주면 안 돼? 아니, 누가 잘해주라고 했어? 우리 부모님 유품 정리할 때까지만 좀 도와달라는 거잖아. 이 부탁이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 부탁이야? 그러고도 당신은 나한테 시어머니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야? 당신은 돈밖에 안 보여? 어떻게 맨날 돈이야? 어머머 천연 봐라. 야! 난 네 시어머니야! 네 시어머니라고! 근데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인연이 정말 내가 좋게 대해주니까 웃음나. 너 맞아야 정신 차리겠어? 맞아가면서 정신교육 좀 받을까? 그래 때려. 어디 때려보라고. 내가 맞고만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나 이제 안 참아. 더는 당신 성질머리 못 참아주겠다고. 이게... 시모의 억측에 화가 날 대로 난 저는 바락바락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도 화를 못 참겠는지 정말로 절 때리려고 했어요. 그때 거실 밖에서 진우와 놀아주고 있던 남편이 다투는 소리에 놀라 방 안으로 들어와 우리 두 사람을 갈라세웠습니다. 여보 그만해. 이제까지 말했으면 알 거 아니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화내면 당신 손해야. 그러니까 그만 가자. 어머니께서도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께서 잘못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됐습니다. 진우 봐주실 필요 없고 저희도 앞으로 어머니께 뭘 부탁하거나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그만 잡으세요. 예, 성민아. 넌 말을 뭐 그렇게 하니? 왜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 얘한테 세뇌라도 당하니? 그러지 않고서야 왜 매번 얘 편을 들고 있어? 아무리 네 자식 낳아준 처라고 하지만 그래도 넌 중립을 지켜야지. 중립이요? 그렇죠. 제가 중립을 못 지켰죠. 못 지키고 어머니 편에 서 있었죠. 지금까지 제가 어머니께 화 안 내고 가만히 있었던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제가 책임질 능력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덜컥 아이가 생겨 결혼해서 그래서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려서 제가 나서지 못했습니다. 할 말도 없는 입장에 괜히 제가 나섰다가 아내만 더 힘들게 만들면 어쩌나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더는 안 되겠네요. 이제 어머니 뵐 일도 없겠지만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 이전처럼 대하고 무시한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아들한테 충격받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가만히 있으세요. 뭐?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내가 이딴 놈의 자식인 줄 모르고 자식 놈에게 내 간쓸게 빼가면서 잘못 키웠다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키우는데 쓴 돈 나조차고 썼으면 내가 호강하면서 살았을 텐데. 남편은 더 이상 시모와 상대할 필요 없다며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미안하다며 앞으로 시모와 얼굴을 맞대고 상대할 일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또 자신이 어떻게든 해볼 테니 진우를 맡기고 친정집에 있는 부모님 유품을 정리하라고 했죠.
이런 상황에서 진우를 남편에게 맡기고 가는 건 너무 이기적이고 제 고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관리해주지 않는 부모님의 집과 유품을 정리하는 것도 시급했지만 당장 제 손길이 필요한 아들과 저 때문에 힘들 남편을 생각하면 고집을 피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친정집과 유품은 천천히 정리하는 걸로 하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정리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그 시간은 오롯이 저 혼자 제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서로를 생각하던 우리 부부는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제가 진우를 데리고 가서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아들과 함께 친정집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며 제 마음 또한 차곡차곡 정리하게 됐어요. 하지만 방해거리가 계속 있었죠. 시모가 하루가 멀다고 연락해와 사람을 괴롭혔거든요. 밤이 됐든 새벽이 됐든 시모는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연락해왔습니다. 그것도 잘못했다는 연락이 아니라 제가 제 남편을 구워 삼고 눈을 멀게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를 떨어뜨려 놨다며 저보고 죽일 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와 남편을 이혼시켜 아들을 되찾겠다고 저에게서 진우를 빼앗겠다고 협박이 섞인 문자도 매일 해왔죠. 그러한 이유로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제 마음을 정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음을 다 정리하고 돌아왔을 땐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죠. 그때까지 시모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연락에 답을 하고자 친정에서 돌아온 다음 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제 발로 시댁을 찾아오자 시모는 거품을 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니 년이 여긴 웬일이냐? 이제까지 내 연락처에다 씹어놓고 무슨 낯짝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야 이년아, 내가 너 찾아가려고 했어. 찾아가서 니년 머리채 잡고 네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 들으려고 했다고. 오냐 잘 왔다. 오늘 아주 끝을 내자. 끝을 내. 끝을 내긴 내더라도 이건 받고 내시죠? 그래야 깔끔할 것 같은데. 자 받으세요. 어? 이게 뭐야? 웬 선물 봉투냐? 혹시 너 잘못했다고 가지고 온 거냐? 이까지 선물 들이밀면 내가 널 용서할 줄 알았어? 싸가지 없는 년. 어디서 시어머니를 농락하려고 그래? 야, 이거 필요 없어. 난 오늘 니년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만 들으면 되니까 그거 지우고 니년 머리채나 내밀어. 이 안에 든 걸 보면 생각이 달라질 텐데요. 안에 뭐가 들었나 확인이나 해보시죠. 뭐? 이년이 시건방을 떨기는. 야, 네가 한 짓이 웬만한 선물 가지고 끝날 일 같아? 네가 선물해봤자 겨우. 이게 뭐야? 너 이거 뭐냐? 여기 안에 있는 게 전부 돈이야? 그럼 이게 돈이 얼마야? 5만 원권의 이 크기면. 커다란 종이봉투에 든 게 5만 원권 다발이라는 걸 알게 된 시모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는지 말까지 더듬으며 놀라고 있었어요. 봉투 안에서 돈을 꺼내 진짜 돈이 맞는지 확인했고 종이봉투에 든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확인했죠. 그러다 얼핏 계산해도 1억이 훌쩍 넘어 보이자 눈이 뒤집히더니 졸도하듯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잠깐 놀라긴 했는데 곧바로 들리는 시모의 웃음소리를 듣곤 태연하게 있었어요. 시모는 미친 사람처럼 계속 웃고만 있었고요. 그래, 그렇지. 그럼 그렇고 말고 네가 이렇게 나와야지.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고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네가 그동안 나한테 성의 보인다고 준비하느라 내 연락을 안 받았구나. 아이 그럼 집에 와서 바로 얘기하지. 그렇게 했으면 내 입에서도 험한 소리가 안 나왔을 텐데.
그래, 네 성의는 알겠고 이제 잘못했다고 빌어봐라. 그럼 내가 저번 일은 깔끔하게 잊어줄 테니. 잘못 같은 소리 하네. 이제 그 돈 줬으니 끝이에요. 연락도 하지 말고 사람 귀찮게 하지 말아요. 그리고 먹히지도 않을 협박도 그만하고. 뭐? 이게 왜 이래? 왜 잘하고 있다가 또 지랄 연병이야? 야, 너 정신 나갔니? 네 엄마 아빠 죽더니 미쳤어? 미치긴 최대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건데 그것도 당신 입장에서 찍소리도 못하게. 당신 맨날 말끝마다 붙이는 말 있지? 그이 혼자 키우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다. 내 간 쓸개 다 바쳐서 키웠다. 이 말들. 그래서 내가 당신이 그이 키워준 값 계산하려고. 그 계산만 하면 당신이랑 그이 사이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값을 계산해? 이게 정말 뚫린 입이라고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야,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돈 가지고 다 되는 거야? 당신은 되지 않아? 나 미워했던 것도 우리 집이 내가 돈이 없었던 이유였고 지금도 당신 해달라는 거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이러는 거잖아. 거기다 손주 보는 것까지 죄다 돈과 연결짓잖아. 내가 부모님 유품 정리하러 가는 것도 돈이 생기니 노는데 맛이 들려 놀러 간다고 했고 그런 사람한테 돈 주고 관계 정리하는 것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어딨어. 그거 당신이 아들 키운 값 정확하게 계산한 거니까 이 자리에서 확인해봐 얼만지. 야 이년아! 네가 돈 좀 번다고 시어머니를 개무시해? 그리고 겨우 이 돈으로 내가 아들 키운 값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려면 더 가지고 와야지. 겨우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없지? 이거 봐. 결국 당신 돈으로 모든 게 계산이 가능하잖아. 그리고 그거 당신이 아들 키우는데 돈값 정확하게 맞아. 대신 계산을 지금까지 해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서 나온 값인 거지. 내가 당신에게 우리 진우 좀 봐달라고 했지? 그때 당신이 계산한 값 있잖아. 그 계산법으로 계산했어. 고급 인력이라던 당신 시급 맞춰서. 그것도 그이와 상의하면서 당신에게 뭘 받았는지 그게 얼마 정도 됐을지 지난 한 달 내내 머리 맞대고 계산했지. 그래서 나온 값이야. 근데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 그이가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어서 자급자족한 것도 있고 거기다 나랑 결혼하고 나서부턴 당신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잖아. 그거 계산해서 뺐더니 금액이 우수수 떨어지더라. 당신이 우리 도움 좀 많이 받았어? 임신한 내가 맨날 불러오는 배 부여잡고 가서 요리해주고 반찬 만들어주고 집안 정리까지 해주고 거기다 생신이며 어버이날이며 설날 추석 아버님 기일 등등 내가 여기서 고생한 값만 해도 장난 아니더라고. 내가 웹툰으로 돈 벌고 나서는 더 했지? 나한테 돈 맡겨놓은 것처럼 맨날 요구만 했었잖아. 그거 빼니까 딱 그 금액 나오더라. 솔직히 그것보다 더 적게 나왔는데 혹시 당신이 꼬투리 잡고 늘어질까봐 넉넉하게 더 넣어준 거야. 당신도 인정하지? 결혼하고 우리한테 도움 준 일 하나 없는 거. 그나마 도움 줬던 게 그 다 쓰러져가는 원룸에서 3달 정도 생활했던 건데 그게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또 넉넉하게 챙겨준 거니까 계산이 잘못됐다니 그런 말은 하지 마. 그리고 이거 나랑 그이가 계산한 목록이니까 납득 안 되면 한번 들여다보고. 따발총처럼 그 돈의 의미가 제 입에서 나오자 시모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저도 한 달 동안 손 놓고 시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만 있진 않았어요. 남편과 상의 끝에 시모와 완전한 절연을 하기 위한 대책을 상의하고 있었죠. 물론 굳이 돈까지 줘가며 시모와 연을 끊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연락하지 않고 피하면 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모에게 그 돈을 쥐어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시모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저희에게 뭐라고 하건 되받아칠 수 있었습니다.
시모에게 얼마나 시달렸고 저희가 얼마나 참았으며 어떤 이유로 시달렸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자식된 돌이 다 하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던 사람이었고 저희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 마음이 어떻든 간에 돈과 결부짓는 사람이었으니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돈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평생 돈과 함께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는지 난리를 쳤어요. 이것들이 나를 뭘로 보고, 야 이거 가져가고 나랑 연 끊고 살 거면 돈 10억은 가지고 와. 아니 10억도 부족해. 20억은 가지고 와. 썩어 빠진 것들, 어떻게 감히 부모를 버릴 생각을 해? 너희 머리 다 컸다는 거지? 이제 돈 넣을 곳이 있으니 내 도움 필요 없다는 거잖아. 나 절대 너희 옆에 안 떨어질 거다. 너희가 돈 20억 가지고 오기 전까진 옆에서 안 떨어질 거야. 그래도 돈 20억이면 떨어질 생각은 있나 봐? 근데 아줌마, 지금 우린 협상하고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이 뭘 요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 돈도 당신이 우리 그이 키워준 값을 쳐주겠다는 거지 꼭 우리가 그 값을 부담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인즉 이 돈 안 줘도 된다고. 당신이 필요 없다고 하면 들고 가고 당신과 연 끊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갑질하려고 하지 마. 더 이상 나한테 시어머니도 아닌 게 시어머니 짓 하지 말라고. 이년이? 야! 너 지금 개수작 부리는 거지? 아까 우리 성민이랑 머리 맞대고 계산했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지? 이거 네가 나랑 성민이 갈라놓으려고 한 짓거리 아니야? 나 성민이가 내 앞에 와서 말하기 전까지 못 믿어. 안 믿는다고! 안 그래도 내가 이 돈으로 충분할 것 같다고 하니 그이가 아니라고 자기가 나타나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게 진짜였네. 난 그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밖에 있으라고 했거든. 내가 마무리 짓겠다고. 그래요. 그럼 당신 귀로 직접 그이가 하는 말 들어봐요. 지금 당장 불러줄 테니. 그때라도 시모가 잘못했다고 빌었다면 용서할 가능성은 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시모 입에선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원하는 대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을 불렀고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막상 시모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불렀더니 시선을 피하고 우물쭈물하는 겁니다. 자기도 안 거죠. 제가 한 말이 사실임을. 자신이 낳은 아들도 자신을 놨다는 걸 말이죠. 결국 제 입으로 들으셔야 믿겠다고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 돈 받고 연 끊어달라고 부탁할까요? 아니면 뭘 잘못했는지 설명해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뭐든 설명해 드릴 테니. 아이 성민아, 너까지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뭘 잘못했니? 얼마나 잘못했길래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겠다는 거야? 너 지금 전윤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속고 있는 거라고.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마라. 부모와 자식의 연은 천륜이야. 그런 천륜도 끊게 만드는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네요.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아마 이 사람이 전부 다 말했을 텐데도요. 이 사람과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일은 빼겠습니다. 그걸 말하면 어머니께서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제 입장에서 할 말이 많기도 하고요. 어머니, 저 왜 키우셨습니까? 왜 키우다니?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게 당연한 거지 왜 키웠냐는 말이 어딨어? 근데 그러기엔 너무 애정을 안 주셨잖아요. 딱 부모로서 해야 할 책임만 졌지 그 이상은 없었잖아요.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 전까진 잘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저처럼 잘한 줄 알았죠. 근데 이 사람과 장인어른 장모님의 관계만 봐도 제가 자라온 것과 사랑받은 것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중에 자라서 엄마한테 다 갚아야 한다.
엄마 너 성공시켜서 다 돌려받을 거다. 그런 말씀하셨죠? 마치 투자자가 투자받은 사람한테 말하듯이. 그것 말고도 전부 그랬잖아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절 키워 보상받겠다는 일념, 그런 마음으로 절 대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결혼하고 나서, 진우 태어나고 나서도 항상 이 사람 미워하셨고, 이 사람이 잘해도 미워하셨고, 모든 돈과 연결지어서 얘기하셨잖아요. 자기가 투자한 만큼 못 돌려받을 것 같으니. 저 이미 진우 돌봐주는 걸로 돈 얘기 나왔을 때,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서 대가 없이 진우 봐주셨을 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장인 장모님 유품 정리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하는 짓 보고 마음의 결정 내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계산할 거 계산하고 헤어지자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하셨다면 어머니가 절 사랑으로 대했는지 아니면 무엇을 바라고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확실하게 이해하실 테니. 상민아, 아니야. 너 지금 오해하는 거야. 아니, 전현이 널 꿰어낸 거야. 내가 네 엄마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으로 널 키웠겠어? 말씀드렸죠. 이 사람 일 배제하고도 결론 지은 거라고. 그러니 그만하세요. 네, 그만하죠. 저희도 더 이상 이런 영양가 없는 일로 시간 빼앗기기 싫으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돈 안 받으면 가져갈 거고 연락도 끝이에요. 그러니 선택해요. 너희들 정말 그냥 돌아서도 되는 자리를 더 이상 시간을 빼앗기기 싫었던 저는 바닥에 있던 종이봉투를 잡고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손이 따끔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모가 제 손을 때리곤 종이봉투를 가져간 거죠. 결국 시모는 돈을 택한 거였어요. 마지막까지 잘못했다는 말 없이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돈을 택한 거죠. 그런데 저와 남편은 시모가 그런 선택을 할 거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그다지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증거인 사진 한 장만 찍고 자리를 나오려고 했죠. 마지막으로 시모에게 말을 남긴 채 말입니다. 그 돈 받은 걸로 이제 우리 관계는 끝인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되든 당신이 어떻게 되든 서로 신경 쓰지도 관심 두지도 가져주길 바라는 것도 하지 말자고요. 당신은 결국 그 돈을 택한 거니까요. 혹시 어설픈 협박하면 이 사진 공개할 거고 당신이 그동안 저에게 한 짓도 알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진 걸로 만족하고 살아요. 알겠죠? 시모는 분한지 몸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그러면서도 괜한 대답으로 제 성질을 건드려 돈을 빼앗길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와 시모의 연은 그날로 끝이 났죠. 남편이나 저나 시모와 연을 끊은 순간부터 속 시원했고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조금의 후회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긴 해요. 완전히 끝이라고 정확히 짚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모에게 연락이 오거든요. 자기도 연락하는 게 염치가 없다고 하는지 별별 핑계를 다 대곤 합니다. 건물에 문제가 생겨 도와달라는 둥, 철근 시멘트로 된 집이 장마 때문에 걱정된다는 둥, 대화 한번 해보려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요. 당연히 우리 부부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고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시모에게 정이 더 떨어지고 있고요. 이미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럴수록 더 보기 싫어진다는 걸 시모라는 사람은 모르는가 봅니다.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발버둥 치며 도와달라, 옆에 있어달라고 요청하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지난번 우리 부부가 내린 결정으로 시모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설령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해도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모자 관계도 고부 관계도 아니니까요. 제가 굳이 이렇게 강한 어감으로 마지막 말을 남기는 건
이곳 채널을 시모가 자주 본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시모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연락해 오지 말길,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후회하길 바라는 마음에 보내게 됐어요. 후회하고 또 후회하길 바랍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식을, 며느리를, 손주를 돈으로 보고 계산기를 두들긴 당신이 말이죠.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